18세기 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이번에는 우리 고대 로마인들은 어떤 직업을 굉장히 선호했고 어떤 직업이 유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은 입으면 세탁이 필요했었죠. 이때 가장 하얀색 옷을 잘 세탁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암모니아였다고 합니다. 자, 이 파트 먼저 영작으로 확인하고 암모니아 성분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e ancient Romans enjoyed wearing white clothes. The ancient Romans enjoyed wearing white clothes.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cient은 우리 고대라는 의미를 알고 있고요. 로마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Romans라고 이야기를 했고, enjoyed는 즐기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wearing, 무엇을 즐긴 거예요? 하얀색 천으로 된 하얀색 옷을 입는 것을 즐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The ancient Romans enjoyed wearing white clothe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 ancient 발음 조금 더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소변 속에 있는 암모니아 성분이 세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흰 색깔 옷을 세탁할 때 아직까지도 암모니아 성분을 사용을 해서 세탁을 하면은 좀 더 하얗게 이제 세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monia 발음해봐요. 암모니아라고 하면 안 되고요. ammonia라고 발음을 하고요. 얘에 대한 정의는요.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 common cleaning agent found in many cleaners you buy at the store. 한 번 더 읽을게요. A common cleaning agent found in many cleaners you buy at the stor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mmon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cleaning agent라는 거는요. cleaning agent 바로 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일반적인 세제에 들어가 있는 한 종류인 암모니아는 found, 발견된대요. 어디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세제에서 사이에서 발견이 되는 건데 당신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store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성분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하얀 색깔 옷을 세탁할 때 사용된다는 지식까지도 하나 또 알아가는 계기가 되네요. 그래서 소변 속에 있는 암모니아가 세탁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 문장을요. 저희가 함께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다 학습했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속에 있는 암모니아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 문장 먼저 우리가 함께 완성하고요. 이 문장 철저하게 외운 이후에 영작 내용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가 ammonia, 어디에 있는 암모니아가? 소변 속에 있는 암모니아가. 소변은 영어로 uri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rine.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의미는요. effective로 우리가 같이 표현할 거예요. effective로 함께 표현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문장 천천히 읽어보면서 스펠링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Ammonia in urine was effective. Ammonia in urine was effective.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 소변이라는 의미를 가진 urine, 발음에 좀 더 유의해 주세요. urine, urine. 오케이, 다시 ammonia in urine was effective 라고 effective, 효과적인 이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 암모니아가 효과가 있었다고요? 소변 속에 있는 암모니아가 what? to what? 어디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무엇에 효과가 있었냐면요. 세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세탁이라는 단어가 딱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세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죠. 그러면은 세탁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영어를 표현할 때에는 옷을 빠는 거니까 wash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wash는 뭔가 깨끗하게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무언가를 이렇게 헹궈낼 때, 씻을 때 우리가 wash라는 단어를 쓰니까 세탁은요. 천을 빠는 거니까 wash clothe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겠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소변 속에 있는 암모니아가 was effective, 효과가 있었는데요. 언제 효과가 있었냐면요. 세탁할 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란색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확인. 같이 읽어봐요. 시작! Ammonia in urine was effective when washing clothes. Ammonia in urine was effective when washing clothe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변을 많이 모아야지만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탁을 할 때 소변이 필요하고 암모니아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집의 소변을 수거해 옷을 세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 뭔가 좀 굉장히, 근데 느낌상 굉장히 하이페잉 잡이었을 것 같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 내용 저희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부는 집집의 소변을 수거해 옷을 세탁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탁부는 집집의 옷을 수거해 옷을 세탁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부는 소변을 수거해 집집에 옷을 세탁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A washerman or washerwoman collected urine from door to door and washed clothes. 한 번 더. A washerman or washerwoman collected urine from door to door and washed cloth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탁부는 남자일지도 모르고 여자일지도 모르는 그 세탁부는 collect, 수거하고 모았죠. 그래서 우리가 collect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변은 영어로 urine이라고 한다고 했죠. urine. urine을 집집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문과 문을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door to door, door to doo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oor to doo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door to door 그리고 나서 washed clothes 그리고 옷을 막 세탁을 했다고 하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문장들 있잖아요. 그 문장들도 다시 확인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넘어가시기 전에 collected 이라고 발음하실 때 이 collected 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collected 로 발음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door to door 이라고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우리 연음으로 같이 읽어줄 때는 지금 자음, t, 모음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 중간에 있는 t 발음이 조금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door to door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꼭 유념해서 읽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읽었던 문장 한번 차근차근 다시 읽어봐요. 시작! Ammonia in urine was effective when washing clothes. A washerman or washerwoman collected urine from door to door and washed clothes. 한 번 더. Ammonia in urine was effective when washing clothes. A washerman or washerwoman collected urine from door to door and washed cloth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직업은요, 바로 우리가 소변 세탁부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 영국에서는 1935년까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어요. 100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활동했다고 합니다.
urine washerman 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직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urine washerman 혹은 washerwoman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under Roman Empire in Britain, 로마 제국 시기 영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935년까지 until 1935까지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내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었죠. 근데 다음에 유행했던 직업은요. 독일에서 정말 유행했던 직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이야기한 직업이었는데요. 지금 보는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향긋한 향을 맡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비위가 상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살펴볼 이 직업군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향긋한 향을 많이 맡을 수 있었네요. Personal toilet carrier도 있었고요. urine washerman or washerwoman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they had to deal with urine, 그쵸? 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른 것들과 deal with 해야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they had to deal with coffee, 뭔가 이미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그런 잡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세기 독일에서 국민들의 코를 사로잡은 입을 사로잡은 게 바로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독일 국민들은요 커피 향에 빠져들고 매료되어 있었대요. 그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문장 읽고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 있거든요. 그 단어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시작! Germans were mesmerized by coffee. 한 번 더. Germans were mesmerized by coffe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단어입니다. 바로 mesmerize, mesmerize, mesmerize. 발음도 힘들고요. 완전히 넋을 빼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뭔가 세련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독일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Germans liked coffee 해도 되고 Germans favored coffee라고 해도 되고 Germans liked coffee, coffee was Germans favorite drink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왜요? 국민을 사로잡았다고 했잖아요. capture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치만 우리 평소에 많이 쓰지 않았던 단어도 조금씩 봐두게 되면은 나중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mesmerize라고 표현을 썼고요. 뒤에 전치사가 by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상황들의 케이스를 보니까 뒤에 by라는 전치사를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두시면 아마 사용하시는데 좀 더 편할 거예요. 이때 수동태니까 뒤에 by라는 동사가 또 붙는 거겠죠? 자, Germans were mesmerized. 그리고 또 발음에도 S가 앞에 나와 있고 Z가 뒤에 있으니까 mesmerize까지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Z 발음은 Z로 정확하게 mesmerize, mesmerize, mesmerize. 굉장히 세련됐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주세요. 시작! Germans were mesmerized by coffee. Germans were mesmerized by coffee. 한번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커피와 사랑에 빠져 있는데 they were in love with coffee, right? 그래서 당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내용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의 막대한 재정 수입원은 커피였다라는 표현. 당시 독일 정부의 막대한 재정 수입원은 굉장히 길어요. 자,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피였다. 이 문장입니다.
독일 정부는 우리 government는 알고 있고요. 독일의 정부니까 German government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정도는 이제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government, 독일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German government. 자, 그리고 막대한 뭐 많은 거니까 a lot 혹은 many 오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 거에 따라서 이 막대한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는 건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재정 수입원. 우선 재정은 financial로 우리가 할 거고요. 수입원. 이 수입원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입원은 영어로 우리가 source of inco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ource of income. source of income, 인컴의 수입원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source of income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커피였다. 그래서 여기서 financial source income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막대한은요 저희가 majo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Back then, the German government's major source of financial income was coffee. 한 번 더. Back then, the German government's major source of financial income was coffee.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back then 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대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독일 정부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막대한 자원인데 어떤 막대한 자원이었냐면요. 재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죠? Major source of financial income. Major source of financial income. 그게 was coffe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Major source of financial income은요. 막대한 재정 수입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커피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모든 자기의 수출입권을, 커피에 대한 수출입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향한 거는요, 바로 독점이었습니다. 커피 무역을 독점하는 동시에 지정된 곳에서 커피를 복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내용 저희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입니다. 독일 정부는 커피 무역을 독점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정된 곳에서만 커피를 복귀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독일 정부는 커피 무역을 독점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점이 영어로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요. 독일 정부는 the German government가 되겠죠. 독점했습니다. 커피 무역을 독점하다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영어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봐요. 시작! German government monopolized the coffee trade. German government monopolized the coffee trade.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monopolize는요, 바로 독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단어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죠? monopolize. 이렇게 액센트 잘 들어가면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은 우리가 trade라고 합니다. 서로 교환을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무역인 거죠. 그래서 trad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역을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German government monopolized the coffee trade. German government monopolized the coffee trade. 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죠? 지정된 곳에서만 커피를 볶게 했다고 합니다. 커피를 볶다. 이거 뭐지? fry인가? 튀기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볶는 거는요, 우리 로스트, 커피 로스트 커피 이런 걸 많이 들어보죠? 커피가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roas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정된 곳, 이것도 조금 난해한 거죠. 같이 보도록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커피를 볶게 했다. 어디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여기서 지정된 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는요. designate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designated, 지정된. designated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And they allowed coffee to be roasted only in designated areas. 한 번 더. And they allowed coffee to be roasted only in designated area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allow, 허락한 거죠. 뭘 허락한 거예요? 커피가 오직 지정된 지역에서만 볶아지게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 독점을 또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두 가지 문장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시작! German government monopolized the coffee trade. And they allowed coffee to be roasted only in designated areas. 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무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무역도 독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이렇게 커피가 로스팅 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그들의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였고요. 이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은 전쟁 퇴역군인 400명이었습니다. 400 war veterans. veterans. 바로 퇴역 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war veterans라고 이야기하면은 전쟁 퇴역 군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요. 바로 to find out illegal roasting areas. to find out illegal roasting areas. 불법으로 로스팅되는 지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커피 냄새 탐지원이었습니다. A person who detects, detect는 알아차리는 거죠. 탐지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엇을? A smell of coffee. 냄새를, 커피 냄새를 알아차렸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독일에서 1781년부터 1787년까지 in Germany from 1781 to 1787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인기 있었던 조금 특이한 직업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바로 동물 기름으로 만든 양초의 지독한 냄새 때문에 나온 하나의 직종입니다. 우선 동물 기름으로 만든 그리고 지독한 냄새, 이 표현 먼저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andle, candle이 초죠? Made out of animal oil. 동물의 기름으로 만들었대요. A candle made out of 무엇으로 만들어진 animal oil, 동물의 기름이라고 하는 걸 지독한 냄새는 영어로 stinking smell이라고 합니다. A stinking smel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촛불 관리인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촛농과 그름을 막기 위해 수시로 심지를 잘라야 했대요. 이 문장, 촛농과 그름을 막기 위해 수시로 심지를 자를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이 문장 영어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촛농과 그름을 막기 위해 라는 의미로서 촛농은요, 우리 초 뭐로 만들죠? 왁스로 만들죠? 그래서 촛농은 영어로, 우리 영어로 wax dripp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ax drippings. wax drippings. 그리고요, 그름은요, 조금 특이한데요. 발음이 s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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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을 합니다. 촛농, wax dripping, 그리고 그름은 soot. 그리고 사람이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심지를 자를 사람. 심지는 영어로 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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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필요한 거죠? 필요했기 때문에 고용을 했겠죠. 자, 이 내용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o stop the wax drippings and soot, a person frequently cutting wicks was needed. 한 번 더.
To stop the wax drippings and soot, a person frequently cutting wicks was neede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막기 위해서 to stop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촌농과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을음을 막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데요. 수시로는 우리가 frequently로 표현을 하기로 하고요. cutting, 자르는 거죠. wicks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다. was needed 이라고 나왔습니다. 문장 한 번만 더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혼자 읽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To stop the wax drippings and soot, a person frequently cutting wicks was needed.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촛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직업의 이름은요, 바로 촛불 관리인이었습니다. A candlelight keeper. keeper는 무언가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A candlelight keeper 이라고 했고요. 언제까지 활동했냐면요. 최초의 등 발명 전까지 활동했습니다. Before the invention of the first lamp. 최초의 등 발명 전까지. Before the invention of the first lamp 라고 나와 있고요. 어디에서 제일 주로 많이 활동을 했냐면요. 바로 유럽 일대 극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round theaters in Europe. Around theaters in Europ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변화 이외엔 여러분 영원한 건 없다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Nothing is eternal but change. Nothing is eternal but change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직업들, 현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직업들이 나중에 50년 이후만 돼도 웃긴 직업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직업도 변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알아갔습니다. 자, 아직 마지막 순서 남아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팝 퀴즈예요. Alright, it's time for today's pop quiz. 오늘의 팝 퀴즈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늘 마지막 문장 Nothing is eternal but change라고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역시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희가 오늘 하나의 직업이 아닌 여러 직업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 문제는요, 바로 As time goes by, the types of jobs go through this. What is this? As time goes by, the types of jobs go through this. What is this? 시간 지남에 따라서 직업들의 종류는요, 이것을 이렇게 지나가고 통과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